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53화 리뷰편입니다. 353화의 첫 시작은 1회 회장 유진이 박형석에게 이지훈에 대한 떡밥을 알려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형석은 자신한테서 뭔가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여 관심 없는 척을 했지만 분석 능력이 뛰어났던 유진에게 오히려 속셈을 들켰고 그는 형석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형석의 완벽한 몸은 최동수가 끼워넣은 현재 신분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죠. 그렇게 유진은 형석에게 1회에 들어오라는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부나 명예를 준다며 형석을 최동수를 잡는 히든카드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석은 그동안 1회를 부수면서 그들의 행적들을 지켜봤었고 2개월사나 1개월사도 뻔히 그럴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출하죠. 자신한텐 1회나 최동수가 똑같은 놈들일 뿐이라며 웃옷을 벗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굳이 유진에게 안 들어도 전에 디지가 자신에게 이지훈에 대해 알려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를 신뢰해서 1회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말을 들은 유진은 만덕에게 이제 정리를 하자며 진성을 공격하려던 찰나 눈이 회복된 성유한이 나타나 진성을 지켜주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공격을 만덕은 몇 타 막았지만 타격에 김이 나올 정도로 강해서 놀라는 눈치이며 유한은 진성을 보고 왜 또 도와준 거냐고 물어보죠. 그렇게 진성은 이유도 까먹었다는 말과 함께 유한은 드디어 재홍구와 연합을 가지게 됐고 호스텔과 재홍구 그리고 갓도까지 포함한 연합 vs 빅딜 1회에 연합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서성은은 연합 전쟁에 대해 자신들의 전력이 더 유리하다며 점을 치고 있었고 빅딜과 1회의 간부들의 전력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고 그는 본격적으로 호스텔의 가족과 번너클, 요한의 어머니와 재홍고 지인의 인원까지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초대장으로 한 장소에 묶어놓고 비워진 그곳을 공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죠. 유진의 말에 동요를 하게 된 재홍고 연합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고 유진의 목적은 연합의 주 세력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본진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은석은 그저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고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블러핑이라고 하기엔 1회의 전력은 전혀 꿀리지 않은 동맹이었죠. 형석은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게 수를 쓰는 것이라곤 했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고 유진은 그제서야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성유한을 1회에 넘기는 것. 이제야 성유한이 재홍구와 호스텔에 마음을 열게 됐지만 1회의 큰 전력을 뺏길 위기죠. 그렇게 유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희생을 하려던 찰나 형석이 그를 막아섰고 대신 그가 1회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1회에 가는 조건으로 인질들을 풀어주라며 속삭이며 말을 하게 되었죠.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유진은 그들을 풀어주게 되었고 각자의 구역으로 돌아간 크루들은 무사히 있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유진이 블러핑을 쓴 것이라며 한탄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각 1회의 서성은이 유진의 계략에 대해 말을 하였고 블러핑에 대한 말을 하자 유진은 1회의 전력을 보여주며 블러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서성은에게 말하는 연출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옆에는 1회에 들어가게 된 형석이 앉아 있었고 형석은 자신의 몸이 2개라는 요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1회에 들어온 이유는 그들을 내부에서 부술 생각과 함께 외지주 353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지능캐 유진의 힘을 알아볼 수 있었던 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재홍구와 갓독 그리고 호스텔의 전력의 싸움을 볼 수 있었지만 유진은 애초부터 그들의 본진을 공략하기 위해 그들을 한 공간에 모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력이 꿀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유진은 숨겨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장진혁과 박범재의 초상위호환 수준의 지능캐로 보이는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형석이 3개월사와 4개월사를 부쉈어도 내부에서 2개월사를 처리하기엔 유진의 머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 그에게는 조언을 들어줄 인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 조언을 해줄 사람이 디지 또는 홍 회장으로 보이는데요. 홍 회장은 현재 형석이라는 정보망을 펼쳐 1회를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고 디지 또한 최동수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를 배신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계기의 떡밥은 전에 작은 모습의 형석과 디지를 만났던 장면에서 나왔고
형석에 비비쿠키를 돌려주며 디즈가 했던 말은 의심하지 마라, 네 조력자는 내가 직접 만날 생각이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석은 최동수의 편이면 빼앗아야 하는데 라고 의문을 품었죠. 이 모습을 봤을 때 디지는 최동수와 대치구도를 가지고 있는 홍 회장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그는 최동수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최동수는 디지의 세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보고 견제할 생각이 있었으며 형석에게 디지를 뛰어넘으라고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떡밥들을 봤을 때 디즈는 최동수의 견제를 피하고자 홍 회장을 만나려고 하는 걸로 보이며 비밀스런 제안을 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석은 디즈가 홍 회장을 만나는 것과 비비쿠키를 다시 돌려주는 장면을 통해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유진의 제안은 디즈에게 들으면 그만이니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질이 잡혀있는 시점에서 겨우 재홍고 일행과 붙은 요한을 1회에 내어주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몸이 2개인 형석이 1회에 들어가 내부에서 부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이제 떠돌이 성요한이 아닌 드디어 재홍고와 손을 잡게 되었고 이제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그들은 훗날 형석을 돌아오게 할 만한 탈환 작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이 계열사에서 본격적인 연합 세력에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 떡밥은 형석이 쓰고 있는 가면입니다. 형석은 일본의 여우 가면, 일명 기스네멘을 쓰고 있는데 가면의 뜻 유래는 풍요와 부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면 중 하얀 여우, 즉 형석이 쓰고 있는 하얀 여우 가면의 유래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래의 언급을 봤을 때 형석은 현재 홍 회장과 밀접한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고 다가오는 2계열사 에피소드엔 디즈와 홍 회장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되어 1회의 2계열사를 공략하는 그림의 연출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